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즐겁게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7월 모의고사 10번에서 13번 문제이고요. 먼저 문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내려가서 10번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라고 했네요.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죠. 일치, 불일치 문제로 보셔야 되고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여러분 쭉 읽어주시고 내려가면 됩니다. 그냥 이런 말들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11번 기억 니은이 나오니까 기억과 니은이 나올 때 풀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시고 12번에 보기가 나왔으니까 얘는 가장 마지막에 푸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13번 A라는 단어 뜻이 나오네요. 그러면 A가 나올 때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올라와서 10번 문제를 읽으면서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문단 번호를 매겨주시겠습니다. 자, 맨 처음 1문단 큰 하중 2문단 조금 내려가서 철근 콘크리트 3문단 자, 오른쪽에 프리스트레스트 4문단이 되겠죠? 조금 더 내려와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라고 나오는 5문단이 있네요. 이렇게 총 5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문단부터 읽으면서 10번의 근거를 찾으면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어봤어요. 1문단을 쭉 읽었는데 10번의 근거가 되는 내용은 없었네요. 1문단을 다 읽고 여러분 10번을 한번 쭉 읽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근거가 되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2문단을 가서 읽어봤습니다. 자, 2문단에 가니까 이런 말들이 나와요. 하중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량 같은 거 다리를 건너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뭐 성수대교, 양화대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다리 같은 거에 하중이 맞잖아요. 근데 이 다리에는 그냥 부재 자체 무게 등에 고정된 값인 고정 하중이라는 것과 구조물 위에 이동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이동하거나 자동차 같은 게 이동할 때 받는 활 하중이라는 게 있대요. 이 둘을 더한 게 사용 하중이라고 한다라고 하죠. 자, 요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니까 그냥 요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내려가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다리의 상단에 작용하는 걸 우리가 인장력이라고 하고요. 다리 위쪽에 작용하는 게 압축력이네요. 자, 위쪽에 작용하는 것을 압축력이라고 하고 다리의 아래쪽에 작용하는 것을 인장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간단하게 체크하면서 내려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을 봤더니 끝에서 5번째 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인장 응력이 생기는 부분에 인장에 강한 철근이나 강연선 등의 강제를 배치하여 인장 응력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왔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10번에 2번의 근거가 되겠네요. 여러분 오른쪽에 10번에 2번 바로 나오죠? 인장 응력이 생기는 부분, 인장력이 생기는 부분. 자, 요렇게 다리의 아래쪽이죠. 이 부분에 인장에 강한 철근이나 강연성 등의 강제를 배치합니다. 그럼 10번에 2번 이렇게 부재 아래쪽에 강제를 배치하는 이유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왜 배치해요? 인장 응력이 생기는 부분에 배치해서 인장 응력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치를 했을 것입니다. 10번에 2번 맞다는 것을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요걸 읽으면서 3문단으로 내려가 봤어요. 이런 콘크리트 보강법이 있대요. 그래서 콘크리트 보강법에 요거는 그냥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니까 문제의 근거가 되진 않지만 선생님이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콘크리트 보강법에 2가지가 있는데 1번 철근 콘크리트와 2번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문단에서는 먼저 뭘 설명하고 있죠? 네, 이 중에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아래쪽에 강제인 철근을 배치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철근 콘크리트를 한 문단에 전체에서 설명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선생님은 읽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반면에 라는 말이 나오면서 뒷부분에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반면에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하중에 의해 발생하게 된 인장 응력이 정해진 한도까지
상쇄되도록 미리 압축 응력을 가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번의 근거가 그 뒷부분에 바로 이어져서 나와요. 압축력과 인장력은 작용 방향이 반대이므로 압축 응력을 미리 준 만큼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인장 능력은 상쇄된다 라고 말하죠. 압축력과 인장력은 작용 방향이 반대입니다. 요거 여러분 그림에서 나와 있었는데요. 여기 있죠. 압축력과 인장력은 작용 방향이 반대잖아요. 자,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이므로 압축 응력을 미리 준 만큼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인장 응력이 상쇄됩니다. 요게 10번에 3번의 근거가 되겠죠. 압축 응력으로 인장 응력이 상쇄되는 이유 뭐예요? 자, 압축력과 인장력의 작용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이겠죠? 이유를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10번에 3번 압축 응력으로 인장 응력이 상쇄되는 이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도 이렇게 지울 수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철근 콘크리트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라는 이런 콘크리트 보강법의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4문단에 내려가니까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방식, 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방식에 또 두 가지가 나뉜대요. 어떻게 나뉘어요? 첫 번째 완전 긴장 콘크리트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 긴장 콘크리트 방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첫 번째인 완전 긴장 콘크리트 방식부터 4문단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만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설명하다가 뒷부분에 또 부분 긴장 콘크리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가 나뉘어져 있고요. 일단 여러분 완전 긴장 콘크리트를 설명하면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 한 요 정도 내용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완전 긴장 콘크리트는요. 큰 긴장력이 도입되기 때문에 고정 하중만 작용할 때 중앙부에 소음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10번에 5번의 근거가 되죠. 자, 완전 긴장 콘크리트에서 10번에 5번 뭐라고 나와 있나요? 부재 소음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나왔죠. 완전 긴장 콘크리트에서 중앙부에 소음이 발생하는 이유 뭔가요? 큰 긴장력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10번에 5번 완전 긴장 콘크리트의 부재에 소음이 발생하는 요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5번도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은 조금 또 내려가서 이제 부분 긴장 콘크리트를 봅니다. 자, 부분 긴장 콘크리트를 봤더니 얘는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 균열폭이 작고 활화중이 제거되면 긴장력에 의해 균열이 폐압되는 회복 가능한 특성이 있어서 내구성이 우수하다라고 합니다. 자,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부분 긴장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이죠. 얘가 10번에 4번의 근거가 되겠네요. 자, 10번에 4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부분 긴장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우수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거를 물어봤죠. 부분 긴장 콘크리트 내구성이 우수한 이유가 뭐예요?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 균열폭이 작고 활화중이 제거되며 균열이 배합되는 회복 가능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0번에 4번 부분 긴장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우수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 남았네요.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질문 무엇입니까? 1번이 되겠네요. 10번의 답은 1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보니까 우리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고정하중만 작용할 때 부재가 경미하게 속거나 수평을 이루게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억이 나왔죠? 요거 여러분 선생님이 주어부터 찾아봤거든요. 부재가 수평을 이룬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부재가 수평을 이룬다. 그래서 13번에 가서 살펴봤어요. 12번, 13번. 자, 여기 이루다인데 이루다 뭐 어떻게 된다? 부재가 수평을 이루다라고 볼 수가 있죠. 부재가 수평을 이루다 에서 이루다를 유의어로 선생님은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를 갖추다? 어떤 상태를 갖추다의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떠한 상태를 갖추다를 가지고 이렇게 5개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게 가장 비슷한 것 같나요? 어떠한 상태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그림의 다양한 색깔이 조화를 이루다. 이게 가장 비슷할 것 같죠? 일단 여러분 뭘 찾으면 되냐면 앞에 이렇게 목적어를 가지는지를 찾아보면 좋거든요. 근데 보니까 다 목적어를 가지네요. 요것 가지고는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뜻을 가지고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가장 비슷한 뜻을 찾아봤더니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여기서 A의 뜻은 어떤 대상이 일정한 상태란 결과를 생기게 하거나 일으키거나 만들다의 의미를 가지는데 요것에 맞는 뜻이 그림의 다양한 색깔이 조화를 이루다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고요. 자, 나머지 내용은 선생님 여기 해설지에서 가져왔어요. 요걸 보시면 됩니다. 2, 3, 4번은 모두 같은 뜻이에요. 뜻한 대로 되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5번 물과 향료가 향수의 주성분을 이루다의 이 5번은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 일정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 3, 4번은 같은 뜻이고요. 5번은 여기 아래에 있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뜻을 적어둔 친구들은 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문단을 읽어봅시다. 5문단을 봤더니 5문단에 이제 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서 긴장력을 도입하는 방식이에요. 자, 요거예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근데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를 완전 긴장 콘크리트와 부분 긴장 콘크리트로 나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서 긴장력을 도입하는 방식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서 긴장력을 도입하는 방식에 따라 프리텐션 방식이라는 것과 포스트 텐션 방식이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는 겁니다. 자, 그럼 11번에 기억과 니은 두 가지를 여기 써줘야겠죠? 기억은 프리텐션 방식, 니은은 포스트 텐션 방식이겠죠? 자, 그래서 5문단을 보면서 요 11번의 내용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다음에 먼저 프리텐션 방식을 설명을 해요. 이렇게 쭉 읽으면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뒷부분에 여기 포스트 텐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네요.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기 11번의 내용을 봐주시면 돼요. 11번의 내용을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쭉 보니까 선생님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일단 강제 인장력을 풀어서 긴장력을 발생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프리텐션 방식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강제가 수축한다라는 말을 하죠. 수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푸는 방식이 아니죠. 푸는 방식이 아니라 당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강제가 수축하면서 긴장력을 주는 방식이니까 여기서 강제를 푼다라고 말하면 틀린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2번 자체가 틀린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정착 장치가 서로 당기는 힘으로 긴장력을 가하는 방식, 이건 뭘까요? 이거는 니은 포스트 텐션에 해당하는 방식이고요. 강제가 수축하면서 전달되는 마찰력, 이거 지금 좀 전에 선생님이 2번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얘는 기역에 해당하는 방식이에요. 자, 5번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강제를 인장하여 긴장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은 니은 포스트 텐션에 해당합니다. 그럼 둘 다 뭘까요? 활하중, 사람이나 차가 지나갈 때 발생하는 이렇게 휘는 거, 이렇게 휘기 전에 부재의 긴장력을 가하는 거다라는 것이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11번의 답, 공통점은 1번이 돼요. 활하중이 작용하기 전에 부재의 긴장력을 가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은 1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12번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12번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하중에 의한 균열이 생겨서 기존 보를 철거하고 새로운 보를 제작합니다.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하중이 자, 고정 하중이 15, 활 하중이 15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얘들아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앞에서 이 문단에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정 하중과 활 하중을 더한 게 사용 하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대로 우리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더해서 사용하중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보의 사용하중은 어떻게 돼요? 15와 15를 더해서 30이 되겠죠. 사용하중은 30이 될 겁니다. 그럼 콘크리트 보강법에 따라 균열하중은 여기에 콘크리트에 이렇게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휘어지고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균열하중이 가방법은 25, 완전기장은 35, 부분기장은 30이네요. 사용하중이 30이죠. 요걸 놓고 12번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교량 A에 설치된 보는 인장 응력이 인장 강도보다 커진 상황이었겠군. 자, 요거 근거를 찾아 드릴게요. 한번 가서 봅시다. 요거 어디에 나와 있냐면 1문단에 나와 있어요. 1문단에 여러분 1문단의 끝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면 부재가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응력인 강도보다 응력이 커지면 균열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즉 강도보다 응력이 커지면 균열이 발생하죠. 12번에 1번의 근거가 돼요. 강도보다 응력이 커지면 균열이 발생합니다. 12번에 1번 가볼까요? 12번에 1번. 즉 응력이 강도보다 어떻게 된 상태? 커진 상태군 이라고 했죠. 교량 A에 설치된 보는. 그럼 교량 L이가 여러분 하중에 의한 균열이 생겨서 새로운 보를 제작하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왜요? 응력이 강도보다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균열이 생겼겠죠? 그래서 새로운 보를 제작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가하 방식으로 보를 제작했을 때 예상되는 사용하중이 작용한다면 얼마예요? 예상되는 사용하중? 30이죠, 여러분? 예상되는 사용하중 30이 작용한다면 보의 상당 길이가 짧아지겠군. 균열하중은 25잖아요. 균열하중이 25니까 보의 상당 길이 어떻게 될까요? 자, 요렇게 되겠죠. 압축력이 작용하면 짧아지겠죠, 당연히. 보의 상단 길이가 짧아지겠군. 맞는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3번 볼까요? 활하중이 25로 늘어나요. 그럼 나하 방식으로 제작한 보에는 인장 응력이 발생하겠군 이라고 했네요. 요거 볼까요, 여러분? 활하중이 지금 15거든요. 근데 얘가 25로 늘어나는 거예요. 자, 활하중이 15였는데 얘가 25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사용하중이 어떻게 돼요? 25로 늘어나면 사용하중이 15 더하기 25가 되겠죠. 15 더하기 25가 돼서 40이 될 거 아니에요. 나 방식으로 제작했을 때 균열하중은 35잖아요. 35인데 4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인장 응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인장 응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처음에 얘들아 이게 요거 사용하중이 40이 되니까 인장 응력이 발생한다. 요거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처음에 선생님 이거 틀린 설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완전 긴장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긴장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여러분 3문단과 4문단을 보시면 되는데 3문단에서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완전 긴장 콘크리트에서는 인장 응력이 상쇄된다고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장 응력이 상쇄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장 응력이 상쇄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실은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쭉 읽다 보니까 4문단에 이렇게 나와요. 자, 완전 긴장으로 설계된 구조물이라도 사용하중이 계획된 무게보다 커지며 지금 사용하중이 얼마예요? 3번에 의하면 40이죠. 사용하중이 계획된 무게 얼마예요? 자, 계획된 무게 지금 35잖아요. 35보다 커지면 균열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죠. 균열이 생길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 12번에 3번의 근거가 돼요. 12번에 3번의 근거가 되죠. 즉 사용하중이 계획한 무게보다 커지면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즉 인장 응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때요? 인장
응력이 발생한다 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장 응력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12번에 3번도 맞는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럼 4번. 활 하중이 10으로 줄어들어요. 다 방식으로 제작한 분은 부재의 전단면이 하중에 저항하겠군 이라고 했네요. 여러분 활 하중이 10으로 줄어듭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전체 하중이 얼마가 돼요? 자, 25가 되죠. 그러면은 30보다 적어지잖아요. 30보다 적어지니까 전단면이 하중에 저항하겠군. 맞는 설명 같죠? 처음에 선생님이 여기 낚였거든요. 네, 여러분, 요거 지문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문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 4문단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4문단에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분 긴장 콘크리트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 답번이. 근데 부분 긴장 콘크리트는 이렇게 나와요. 고정 하중만 작용할 때. 자, 고정 하중만 작용할 때에 부재 전 단면이 하중에 저항한다 라고 나옵니다. 고정 하중만 작용할 때 부재 전 단면이 하중에 저항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요게 12번의 4번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2번의 4번, 자, 우리 8쪽 9쪽이니까 옆에 놓고 보실 수 있잖아요. 12번의 4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재 전 단면이 하중에 저항하겠군 이라고 하면서 활 하중이 줄어든다면 이라고 말을 하죠. 활 하중이 줄어든다면.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고정 하중이 작용할 때죠. 고정 하중만 작용할 때. 그럼 여기에 부재 전단면이 하중에 저항하는 것과 활 하중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활 하중이 줄어드는 것과 전 단면이 하중에 저항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위에서 얘는 부재 전 단면이 하중에 저항하는 것은 뭐와 관계가 있어요? 얘는 뭐와 관계가 있느냐? 얘는 위에서 보면은 고정 하중과 관계가 있어요. 고정 하중과 관계가 있는 애예요. 얘는 활 하중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요게 잘못됐어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5번 봅시다. 다 방식으로 보를 제작했을 때 15의 활하중이 지속적으로 가해진다면 보에 발생한 균열은 폐합되지 않겠군. 자, 15의 하중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합쳐서 30의 하중이 작용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활 하중이 작용해요. 이번에는 활 하중이 작용했을 때 균열이 폐합되지 않겠군. 자, 이거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뒷부분 봤을 때 여기 활 하중이 제거되면이라고 나와 있죠. 4문단에 활 하중이 제거되면 균열이 폐합된다라고 하잖아요. 활 하중이 제거되면 균열이 폐합된다. 이 부분이죠, 여러분. 그럼 활 하중이 제거되지 않으면 균열이 폐합되지 않겠죠. 자, 12번의 5번 내용이네요. 이 부분이. 활 하중이 제거되면 균열이 폐합되기 때문에 활 하중이 제거되지 않으면, 즉 15의 힘이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제거되지 않고 계속 작용하게 되면 균열은 폐합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이에요. 그래서 12번의 5번 활 하중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균열은 폐합되지 않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5번도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12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여러분 푼 시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몇 개 맞았는지 한 줄평까지 달아주세요. 이번 문제도 수고 많았습니다.